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그 상법본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출제해상 문제 네 번째 문제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출제가 예상되는 그 법 규정이 뭐냐면 보험 증권에 관계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 법 규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냥 출제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험 증권 여러분들 그 보험 가입했는데 보험 증권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보험사고 났을 때 보험금이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권 없어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상법법 규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법 규정 내용 그대로 출제된다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은 언제 교부하는가 이거예요. 언제 교부하겠습니까? 그렇죠. 청약할 때 이렇게 아주 교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또 계약이 승낙된 이후에 그렇죠. 증권을 보험회사에서 계약자한테 주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립한 때 뭡니까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계약자한테 교부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보험계약이 체결할 때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이렇게 뭐 바꿔놓은 것 같은 거는 쉽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당연하게 교부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예, 당연하게 그런 얘기가 돼 있어요. 왜 근데 법 규정이 돼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보험 계약은 어떤 계약이죠? 낙선 계약이잖아요. 요물 계약이 아니죠. 물건의 급부를 요구하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죠.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다 어때요?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뭐죠? 보험회사에서는 그 책임을 그럴 때부터 이제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2항은 뭐냐면, 연장하거나 변경, 계약을 좀 더 연장하는 사항이 있거나, 또 혹시 또 계약상에 뭐 이렇게 뭐랄까, 뭐 가입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예, 그 보험증권의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 두 줄 쫙 끊고, 그냥 그 옆에다 그냥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뭐 그 보험증권이 무슨 대단한 어떤 뭐 그 땅 문서도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두 줄 쭉 끊고 새로 이렇게 수정 내용 이렇게 기재해서 활용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보험증권에 이제 어떤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조금 이렇게 틀린 내용이 이렇게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일정 기한 내에 한해서 의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겠죠. 뭐 1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의의 제기하고 이런 거를 이제 막아놓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안에 이렇게 그 의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기간, 그 일정한 기간은 일을 내리지 못한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뭐냐면 만약에 15일 이내 뭡니까 이의를 제기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약에 약관이 정해져 있으면 그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1월 이상을 기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야. 야, 의의 제기하는데 그 뭡니까 너무 빨리 그 뭡니까 이의 제기하는 그 권리를 포기하도록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좀 잘못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내리지 못한다. 1월 이상 이렇게 기간을 요 일정한 기간을 1월 이상을 기간을 정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의 재규보라는 거는 만약에 훼손되거나 잃어버렸어요. 예, 그럼 뭐 솔직히 청구 안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당연히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좀 훼손됐으면 아이고 이거 증거 좀 새로 좀 바꿔줘. 잃어버렸어 새로 발급해줘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비용은 누구 부담으로 한다? 그렇죠. 계약자가 잃어버렸고 계약자가 그 증권을 훼손했으니까 계약자의 부담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간단한 것이 그 뭡니까 시험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문제 나오면 이거는 뭐 이런 문제는 진짜 정말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틀린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증권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이게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법 규정을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더 복습하자는 차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때 새로 이렇게 그 뭡니까 도표로 만들어 갖고 다시 한번 더 안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는 계약자한테 증권을 언제 준다? 계약 성립했을 때 지체 없이 교부를 한다. 단지 이제 계약자가 보험료를 냈을 때만 뭡니까 증권을 교부하겠죠. 그리고 그 증권의 내용에 조금 이제 뭐 달리 이렇게 기술됐던 내용이 있을 때는 의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월 이상으로 정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걸 1월 이내로 하게 되면 그 계약은 그 약관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의 멸실 또는 훼손됐을 때는 누구 부담으로 한다?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보험 증권에 관한 문제는 한 문제를 또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공부할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복습도 하고 또 그 법규정의 내용을 안내드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질 뿐이지 공부할 내용을 여러분께서 새로 복습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금방 한 법규정당 1분 이상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딱 공부할 내용 그 내용만 딱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시험 전에 공부를 할 때는 그 총 50기 법조문이니까 한 50분 이내에 다 이렇게 뭡니까 완벽하게 한번 새로 이렇게 복습할 수 있겠죠. 그 정도만 하시고 하시면 뭡니까 시험장에서 실수만 하지 않으면 100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보니까 그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요 법조문 아시죠? 그쵸? 소급보험. 예, 보험계약은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요 시기가 뭐냐면 책임을 지는 시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현재 4월 21일이죠. 4월 21일 날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1월 1일부터 보험사고 난 것에 대해서 뭐죠? 예, 책임을 지겠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보험회사랑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좀 말이 안 맞죠? 이거는 이미 사고 난 것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겠다는 얘기네. 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뭡니까? 그 해상보험 같은 경우는 그 뭐죠? 미리 그 계약을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그 사고 날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급보험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경우에 이 법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이 법 규정이 있다는 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4조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제 그 보험사고 난 상태에서 보험계약 체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있죠, 보험사고가 전혀 발생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는 뭐죠? 이런 계약은 어떻게 한다? 무효로 한다. 이거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이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발생할 수 없는데 보험계약을 왜 체결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미 발생했는데 보험계약을 왜 체결하겠어요? 이런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만, 뭡니까? 이런 상황이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라는 건 뭐냐면, 당사자가 뭐냐면,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되겠습니다. 그쵸? 예, 그것이 이제 보험계약 당사자라고 하거든요. 보험계약 당사자, 계약자와 보험회사와 또 피보험자 있죠. 예, 피보험자가 알지 못해. 그 결국 뭐예요? 세 명 모두 다 몰랐을 때만 이 계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조금 사례형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그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넣고 세 명 다 몰랐을 때는 유효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명이라도 알았다면 무조건 넣고 다 뭐다 무효한 계약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시면 끝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무효, 우리가 지금 오늘 무효, 객관적 확정의 효과 해갖고 무효에 대해서 배웠죠.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 그쵸? 요럴 때 이제 무효가 되지만 또 법 규정이 어떤 게 돼 있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손해보험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예요. 손해보험 통칙도. 거기에 보면 손해보험 통칙에 보면 사기로 인해서 초과보험이 되거나 중복보험이 된 경우는 무효로 한다라고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법적 무효 사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 내용은 이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임보험 같은 경우 있죠. 임보험 같은 경우는 15세 미만자라든가 심실상입자, 심실박약자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조건 놓고 이 계약은 뭡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 계약은 계약이 성립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15세 미만자를 뭡니까 사망을 보험사고로 이렇게 든다 이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임보험의 무효 사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타인의 사망보험 보험을 가입을 시킬 때 타인을 위한 보험 들 때
그것을 그 타인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이것 또한 그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이것도 임보험의 법정 무효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다시피 민법 총칙이 보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그런 계약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무효가 되죠. 예, 그런 계약들은 뭡니까? 그런 것 같이도 그 사적 자치 원칙을 다 인정해 갖고 하게 되면은 그 문란해지겠죠,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을 해 갖고 이런 내용들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이렇게 한다 해갖고 강행 규정적인 법 규정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 계약에서 우리가 그 피보험자는 뭐라 그랬어요?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손해보험 계약은 뭡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당연하게 보험사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 가치가 있어야만이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문제, 상법보험편 문제 풀 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또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가볍게나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이 현재 그 문제 그 예상 문제 4번이었어요, 그죠? 보험 증권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세요였습니다. 그죠? 옳은 거. 법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증권을 제압 청구할 수 있겠죠, 당연하게. 그죠? 그리고 그 청구장소 비용은 누구를 부담? 보험계약자 부담. 이건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고요. 보기 좀 커다란 문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문제 그저 맞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했어요. 변경했을 때는 어때요? 그 사실을 그냥 두 줄 찍찍 끊고 기재해갖고 보험증권의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그죠? 요래 돼 있잖아요. 이걸 없다라고 고쳐놓은 거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타인에게 증권을 교부합니까? 아니죠. 예, 보험 계약한 사람한테 증권을 고배해야지 왜 타인한테 줍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지. 보험금은 타인한테 줄지언정 보험 계약한 사람한테 증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고요. 4번은 보험계약자가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하게 교부할 필요 없죠. 예, 보험료를 내야만이 증권을 주지. 보험료도 내지 않았는데 무슨 증권을 교부합니까? 말도 안 되죠. 예, 이렇게 쉽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8회 때 나온 거, 이것은 이제 그 보험사의 객관적 확정 효과, 이제, 걸로, 출제됐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 문제 출제됐는데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죠? 자주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으로, 보험회사가 A고, 보험계약자가 B고, 타인이 C답니다. 타인이 B보험자겠죠? 예. 타인은 항상 피보험자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보험사가 객관적 확정이 있는 경우 여러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고르시네요. 예.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발생하였음을 B가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무효. 그렇죠? 이 기본 무효인데 세 명 다 몰랐을 때만 유효하다. 이렇게 딱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억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B가 알아는 순간에는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이미 발생했을 때 A와 B가 알았을지라도 C가 알지 못했다면 하여튼 A와 B가 알았으면 어떻게 무조건 넣고 이것은 뭐예요? 무효죠, 무효. 그렇죠? 예. 근데 유효하다고 돼 있으니까 이 틀렸죠. 그렇죠? 예. 무조건 넣고 세 명 다 몰랐을 때만 유효하다. 예. 그렇게 제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볼게요. A가 알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면 어떻게 되죠? 예. 알면서 계약은 무조건 무효죠. 그렇죠? 예. 한 명이라도 알면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그럼 맞고요. 그렇죠? A, B, C가 몰랐어. 이것은 어떻다? 그렇죠. 요 때만 유효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요.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9회 때 나온 문제. 보험 준거 또 나왔죠? 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네요. 그쵸?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했어요. 예, 그 사실을 기재하면서 지난번엔 문제 나온 거 그대로 복귀 좀 그대로 했죠. 가름할 수 있다. 맞네. 벌써 그죠?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청약이 있는 경우에 보험료가 상관없이 합니까? 보험금을 지급해야만이 보험료를 내야만이 교부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도 똑같은 것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 기출 문제 아무리 많이 풀어보고 필요 없어요. 예, 그 법 규정만
멀쩡하게 여러분께서 숙지하고 있다면 당연하게 12회 때 나온 문제도 뭡니까?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두 문제만 풀어줄까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래도 몇 문제 정도 이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 중에 교부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 하나여 증권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한 달 이상을 뭡니까? 기한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한 달, 일을 내리지 못한다는 건 한 달 이내로 할 수는 없다. 요것이 틀린 거죠. 그렇죠? 14일 이내에서 이렇게 이의 제기할 수 있다 했으니까 요거는 벌써 틀렸습니다. 4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게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되죠? 재기부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증권의 비용 누구 부담으로 해요? 보험계약자 부담으로 하죠. 계약자가 잃어버렸는데 그쵸? 예. 이렇게 쉽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틀리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문제를 출제할까 중요하지 않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은 우리 현재 손해평가사 상법보험법 문제는 대부분 이런 문제예요. 예. 이렇게 법규정만 법규정의 내용을 아느냐 모르냐 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그 심오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이런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10회 때 나온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사고로 나온 걸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발생했어요. 발생할 수 있는 때는 뭐요? 무효. 예, 그렇죠. 당연하게 이건 계약이 무효가 됐죠. 예, 그렇죠. 예, 3명 다 알았을 때만 유효하다. 그러니까 딱 그까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발생할 수 있는 것일 때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는 유효. 맞네요. 3명 다 몰랐을 때는 유효하다. 그렇죠. 이게 단서 조항이었죠. 예, 그대로 나왔고요.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지급한 때도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는 그 발생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옳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보험사고 발생 전에 이미 해지 그 법규정에서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법규정 내용 그대로요.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아마 이거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네요. 이 내용을 오늘 좀 이따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귀전 그대로 맞고요.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계약자는 미비용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있습니다. 이것도 보험사고 발생 전에 이미 해지하게 되면 당연하게 미비용과 보험료 쉽게 말해서 그 1년을 보험 계약했는데 6개월 만에 해지했어. 그러면 남아있는 그 6개월에 대한 보험료는 미리 낸 것은 당연하게 그걸 갖고 미경과 보험료라고 하거든요. 그 보험료는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없다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자, 11회 때 나온 거 볼게요. 보험증권. 아이고야, 좀 틀리긴 않나 싶어서 한번 봐보세요. 똑같습니다. 법규정 그대로 내용 갖고 문제를 구성해 있기 때문에, 그 예상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모의고사가 어떻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법규정만 공부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예상 문제,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묻는 분들은, 진짜 잘 모르는 거죠. 예, 공부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상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기출 문제 있고 뭡니까? 이번에 또다시 출제되는 거고 그 법규정이 쉽게 말해서 예상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그렇죠? 옳은 것. 보험계약자가 최초 보험료 지급하지 않으면 교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쵸? 예, 보험료를 납부해야만이 교부를 하겠죠. 그쵸? 그리고 그걸 그대로 놨고, 그걸 틀렸고. 2번, 기존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거는 사진을 두 줄 긋고, 그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법규정 그대로죠. 예. 이걸 틀릴 수가 없죠. 그렇죠? 앞에서도 계속 1회부터 풀어보지 않았지만 맨날 똑같이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아셨죠? 자, 3번은 당사자는 보험증권 교부에서 14일 이내. 이것도 바로 직접 문제에서 봤죠. 그렇죠? 한 달 이상, 한 달 이내를 1회를 내리지 못한다 했으니까 요것이 내렸으니까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 달 이상을 기한을 정해갖고 의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틀렸고. 4번은 훼손했어요. 비용은 누가 내요? 계약자가 내죠. 계약자가 잃어버렸고 계약자가 훼손했는데, 그렇죠? 바로 앞에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이번에는 문제 나올 거야 찍어주세요. 지금 제가 다 찍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지금 이제 예상 문제 4번으로 나온다고. 그 복귀조만 몇 가지 딱 한 30조 되는 분량, 그 정도만 여러분께서 딱 숙지하시면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15분. 또 네, 11. 보험사고 요까지 두 문제나 나왔네요. 그러니까 요 보험사고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자, 보험사가 발생한 보험금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발생한 보험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상법 본편에 그 보험사고 발생 전에 이미 해지 그 법규정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법규정을 그대로 딴 겁니다. 이거는 오늘 그 시간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요 볼 거예요. 막 요게 틀렸고요. 2번은 보험계약 당시에 이미 발생했음이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으면 당연히 무효되겠죠. 그렇죠? 예. 한 명이라도 알면 무조건 무효인 거예요. 그죠? 3명 다 몰랐을 때만 유효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법 규정은. 그러니까 2번은 맞고요. 3번은 어떻게 틀렸나 볼까요? 보험사가 객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가 몰랐어. 예. 근데 피보험자가 알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무효죠. 예. 무효인데 볼 수가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쵸? 예, 3명 다 몰라야만이 유효한 거예요. 그쵸? 자, 계약 전에 어느 시기로 또 나왔죠. 예, 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까? 아니죠. 어느 시기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소급보험.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게 틀린 거고. 이렇게 쉽게 문제가 구성되어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상 5번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보험 대리상 여기서 무조건 넣고 한 문제가 또 출제돼요. 이거는 뭐 거의 유력합니다. 예, 보험증권도 지금 보시면 알지만 한 문제 출제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2문제가 나왔죠. 예, 보험 증권하고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 그리고 소급보험 그 법규정까지 다 써먹혔죠. 예, 그러니까 법규정 그대로 그 다 100%다 써먹으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거는 출제되겠죠. 그런데 이 보험 대리상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보험을 가입할 때 안보험을 줄 때 삼성생명보험 회사하고 직접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죠. 예, 당연하게 중간에 보험회사는 그 일을 다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보험을 이렇게 그 뭡니까 본인의 권한을 대리상한테다가 뭡니까 넘겨줍니다. 그렇죠? 예, 보험회사가 똑같은 자격을 이렇게 주는 거 그걸 갖고 보험 대리상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46조부터 문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인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민법 총칙 보면 이제 그 대리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대리인이 뭘 알고 있으면 그것은 뭐죠? 예, 이 본인은 결국 뭡니까? 보험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보험회사가 한 것과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대리인이 한 행위는 모든 것은 보험회사가 한 행위야.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그죠? 네, 본인은. 요 법규정은 바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보험 대리상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법에는 보험 대리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che약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che약 약정을 체결하는 대리점, 그죠? 그 계약을 맺는 대리점, 그것을 보험 대리상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요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리상하고 보험회사하고는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하고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도 받을 수 있고, 보험증권을, 그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증권을 계약자한테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되잖아요. 그 교부하는 것도 보험대리인상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청약하거나 이런 야, 보험계약 하겠습니다. 청약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죠? 보험계약자가 고지무위원하거나 하면은 그 뭡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보험회사한테 있거든요. 그런 해지하는 것을 뭡니까?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보험 대리상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대리상 그러면 무조건 놓고 여러분께서는 뭡니까? 보험회사하고 동일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걸 따로 이렇게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험회사하고 동일하니까 모든 막대한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사망 보겠습니다. 사망에 보면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돼 있죠. 그렇죠? 보험 대리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죠? 예, 보험회사의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대리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요 뒤에 보겠습니다.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계를 중개하는 자,
그죠? 돼 있죠. 예. 즉, 이런 경우를 뭐라면 중개대리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중개대리점을 통해서 보험을 많이 가입할 겁니다. 이런 중개대리점은요, 보험 대리상이 아닌 거예요. 예. 보험회사의 대리인이 아닌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개대리상은, 어떤 역할만 한다면은, 여기 보면, 요 보험료, 예. 영수증을, 보험계약자한테 교부하는 경우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보험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또 뭐죠? 증권을 교부하는 권한. 그죠? 요 1항, 2항의 권한만 있을 뿐이지, 이사표시를 수령받거나, 수령하거나, 이런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요것이 시험 문제에 거의 뭐, 90% 정도가 이걸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중개대리점은, 그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 하나 꼭 명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수증을 계약자한테 교부하거나 증권 교부의 권한이 있다. 요것은 여러분들 주위에 만약에 보험 들면 보험 설계사님들이 증권도 갖다 주고, 만약에 보험료 매달 여러분들께서 보험료를 내는 거를 자동이체 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뭐 방문 수금도 하고 했죠. 그럴 때는 설계사님한테 돈을 내면 설계사님이 뭐죠? 영수증을 이렇게 끊어서 주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보험 중개하는 중개대리점은 보험 설계사와 동일한 권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님한테 가서 나 계약 해지할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취소할래, 이런 권한은 해봐봐야 뭡니까? 법률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사표시를 수령하거나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보험 대리사한테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사한테 해봐봐야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효과가. 예, 그거 꼭 하나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복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 2항은요, 이렇게 이제 이런 권한이 있다 했는데, 이 권한을 뭐죠?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야, 누구한테 돈 500만 원 좀 받아와, 이런 대리권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분한테.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대리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하면 그냥 돌아와, 이렇게 갖고 어떤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당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한하는 것을 뭐죠? 선의의 보험계약자한테 제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법 규정에 이렇게 선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착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 이렇게 이게, 제한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을 선의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지 못했을 때는 계약자한테, 뭡니까? 야, 제한했어.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게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요 4항 한번 보겠습니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요거는 지금 이제 왜 보험수익자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현재 우리가 보험계약법 통칙을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손해보험뿐만이 아니라 인보험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손해보험과 인보험 요 모두를 이제 적용되는 법 규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보험수익자가 있는 겁니다.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이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이제 이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1항부터 4항까지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적용된다. 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귀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험 증권 문제 풀어봤으면 알지만 뭐 그 의미를 알고 있는가를 묻고 있지 않고 복귀전 그대로 해놔놓고 다음 중 틀린 것으로 고르세요. 그렇게 출제되고 있죠. 그러니까 복귀전이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당연하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겠죠.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복귀전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것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리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 요게 이제 보험회사죠. 보험회사가 뭡니까? 대리상한테 대리권을 부여하게 되면, 뭡니까? 보험 대리상이, 뭐죠? 보험, 뭡니까? 이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고, 이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보험,
요까지만 하시면 되겠네요. 이사표시를 할 수 있거나 이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보험대리사한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농작물 제어보험으로 따지면 이 보험대리사의 주로 누가 되냐면 지역별, 품목별, 업종별 그 조합 있죠. 예, 이런 데서 대부분 이제 뭡니까 농작물 제어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 판매하는 곳이 바로 보험대리사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쉽게 말해서 나 계약 취소할래 이런 것들 뭐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개대리점과의 차이점. 제가 요거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중개대리점이라고 돼 있으면은 무조건 놓고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예,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수령하거나 수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요 하나만 딱 명심하시면 뭡니까? 보험대리상에 관한 법 규정에 관한 문제는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 규정에 관해서 이것은 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법 규정에 어디 하나도 빠짐없이 결국은 다 출제돼요. 이런 것이 이제 뭐 매년 출제되지는 않지만 3년, 4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 번 정도씩 또 출제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 규정에 있는 내용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 청구,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위험이 굉장히 일반 위험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계약자는 어떻게 해요?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만이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만약에 그 위험이 이제 없어졌으면 어떻게 되죠? 예, 그 이후부터는 없어진 때부터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죠. 예,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걸 거예요. 이걸 갖고 무슨 뭐 암기하고 자시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법은 항상 혹시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요 648조는 뭐냐면 계약이 무효됐어요. 우리가 무효 사용 공부를 했죠?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도 무효가 될 수도 있지만 선량한 풍속으로 또 뭡니까 그 사실질서에 반하는 계약이 돼갖고 무효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아니면은 뭡니까 그 보험계약자의 사기에서 초과보험이 되거나 중복보험이 됐을 때 이럴 때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무효가 됐을 때는 당연하게 어떻게 되는가 그겁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이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 뭡니까 이런 무효가 되는 사항을 몰랐다. 예, 그런 상태입니다. 선의가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런 사정을 몰랐을 때 그리고 또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이럴 때는 당연하게 법이 보호를 해줍니다. 예, 모든 법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약자를 보호하도록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런 사실을 몰랐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보호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호를 받겠어요? 전부 또는 일부의 보험료 낸 것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하게 못 받겠죠. 계약이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뒤에 거는 뭐예요?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가 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도 같다. 이거는 뭐죠? 즉 인보험에 관계되는 거겠죠. 그죠? 인보험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도 똑같아. 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는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대리상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그죠. 요즘 조금 이제 난이도를 올리려고 결국 조금 이렇게 문제 형태를 바꾸는 게, 옳은 게 몇 개 있지? 그럼 이걸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되죠. 그죠. 자, 보험 대리상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보험대리상은 당연히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그랬어요. 특정한 보험자를 계약하지 않은 여기 이제 중개대리상이죠. 중개대리상은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죠. 예, 그렇죠? 예, 보험설계사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대리인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어떻습니까? 예, 요것도 복규정 그대로죠. 그죠? 예,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그 복규정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자,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등의 보험계약의 이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권한을 제한할 수 있죠. 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없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예, 대리권을 부여하면서 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를 뭡니까? 그 법 규정에 규정해 놓는데 이거는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답은 요 세 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9회 때 보겠습니다. 보험대리사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예상 문제 한 문제 한 문제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놓고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한 문제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빨리 뭡니까? 그 완벽하게 공부하면서 한 문제로 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법과목 빼놓고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학습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했습니다. 특정한 계열한 중개하는, 이 중개대리상이죠. 예, 중개대리상이면 결국 뭐예요? 그 보험증권을 교부하는 거라든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영수증을 교부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병이 을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그렇죠? 예, 그 을이 결국 뭡니까? 그 보험회사가 있고 병이 보험계약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갑이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했네요. 틀린 거. 그죠? 옳지 않은 거. 자, 갑은 자신이 장사한 영수증을 병에게 교부하는 경우 병으로부터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우리 보험회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뭡니까? 병한테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자신이 마음대로 하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아유, 그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틀렸고요. 2번은 갑은 을이 작성한, 을이 이제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병에게 교부할 수 있는 거는, 예, 그죠? 예, 증권을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맞고요. 갑은 병으로부터, 병이 누구요? 보험 계약자죠. 그죠? 계약자로부터 청약고지 해지 등 예측 보험을 이사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떻습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요. 그렇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맞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뭡니까? 보험회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뭡니까? 계약자한테 교부하고 보험료를 수령하는 권한 요것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회 때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예, 그죠. 다른 문제도 있는데 일부러 제가 보험 설계사, 이게 또 하나 알면 좋겠다 해서 이 문제를 선택을 했고요. 자,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설계사님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보겠습니다.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예, 요거는 중개대리상하고 똑같은 권한이 있다. 그렇게 제가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틀렸고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보험료를 수령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것도 벌써 틀렸네요. 그렇죠? 예,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계약자한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이거 당연히 맞고. 그렇죠? 예. 보험계약자로부터 통지에 관한 의사표시 수령할 수 있어요? 의사표시 같은 거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죠? 예, 수령받거나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예, 그러니까 쉽게 이것도 답이 3번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회 때는 어떻게 나왔나요? 또 보험대리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계속 제가 예상 문제를 뭡니까 우리가 법규정을 공부하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참 느껴지는 게 있죠. 그냥 그대로 그 뭡니까 예상되는 문제가 딱 그대로 정해져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 보험대리상 5번 출제 예상 5번이라고 했죠. 이렇게 5번 문제로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1, 2, 3, 4도 똑같이 그 출제 예상 문제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복귀정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냈네요. 그렇죠? 틀린 걸 찾는 겁니다. 보험 대리상 계약자부터 청약 보험료 이사표시 수령권이 있다? 맞죠? 대리상은 그죠? 예. 중개 대리상이 없는 거예요. 그죠? 보험 대리상은 당연히 있습니다. 2번 보험자는 상법이 정해진 보험 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이것도 기출문제 지문으로 나온 거고 틀렸고요.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중개하는 자. 예, 중개 대리상은 뭐죠?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죠? 이건 맞죠? 예, 맞고요. 4번도 보험대리상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이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 이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예, 그렇죠. 보험대리상은 이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거나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문제 나오죠 있죠. 예, 그러니까 보험대리상도 공부해 보니까 아유 벌써 또 한 문제 맞췄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의만 듣고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험료에 관한 것도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요게 바로 이제 간혹가다 나온다는 그 법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죠? 일부가 무효됐어요. 그러면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며 중대한 가실이 없는 때는 어떻게 되죠? 예,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착한데, 예, 쉽게 말해, 이게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지만, 예, 그렇죠? 예, 알지 못해서 이런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법 규정이 되는데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가 되겠고요. 2번은 보험계약의 전부가 무효됐어. 그러면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선의며 중대한 가실이 없는 때도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있죠. 그렇죠? 예. 여기는 일부라고 돼 있고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됐을 때고 여기는 전부가 무효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결국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인 경우는 법 규정은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것을 두 개로 나눠서 이제 구성했을 뿐입니다. 예, 그죠? 예, 3번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하는 그러니까 위험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보험료를 좀 많이 잡았어.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보험계약 중 얘기한 위험이 소멸했어요.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보험계약자는 그 위에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죠. 예, 당연한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법규정 그대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죠? 4번은 보험사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 전부를 해지했어요. 예, 발생하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양측이 없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내가 그 보험 들기 싫어서 보험 별거 아니네 아예 안 들래 하고 계약을 해줬어. 그러면 낸 돈에 남아있는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없다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 그 사고 발생 전에 이미지 법 규정에서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앞에 거 뒤에 거 법 규정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한두 개 문제가 이제 아직 공부하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공부하지 않은 법 규정이 이렇게 문제 속에 낑겨져 있지만 곧 그런 것들은 이제 금방금방 공부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왔네요. 이제 바로 이제 640거죠. 근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고 발생 전에 이미지. 이거는 뭐냐면요. 이 법규정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보험을 가입하셨죠? 예,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 가입하다 보니까, 요즘 이거 특별하게 예, 보험료를 계속 보험을 유지해야 되나? 그런 어떤 뭡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예,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나 보험 해지할래. 예. 그만둘래. 예, 이렇게 해지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만 해지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일부만 또 해지하는 경우도 없겠지만 왜 법은 이렇게 일부라고 돼 있냐면 그렇죠. 0.001%의 또 계약자는 나 전부는 해지하지 말고 요 부분만 해지하고 싶어.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왜 돼 있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지 안 하고 계속 유지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법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다라고 딱 확정 지어진 것은 아주 거의 지극히 드문 경우에만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지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 의 경우에 639조의 보험계약 이게 뭐냐면 바로 타인을 위한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그 법조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해 봐봐야 전혀 이게 639조가 뭔지를 모르니까 공부를 해도 아무 뭡니까 그 의미 없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재에다가 그 639조의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타인을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어. 그 뭡니까 소유권자를 위해서 보험을 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게 함부로 언제든지 이렇게 해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타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타인을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딱 막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인 경우에는 어떨 때만 해지할 수 있다?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험증권을 소지하여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지하지 못한다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 내용이 시험 문제 출제가 아주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항은 뭐냐면요. 그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보험이 있어요. 예. 지급되고도 그리고 난 다음에도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되지 않고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재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 비가림 시설이나 해가림 시설 그리고 농업 시설물 같은 경우가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해도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되지 않고 보험 기간 종기까지 보험이 뭡니까 보장이 되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은 보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보험계약자는 사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계약이 유지된 상태니까 사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이렇게 뭡니까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망이 바로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 풀어봤을 때 간혹가다 지문에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제1항의 경우 요리 이제 그 해지를 했죠. 예,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잖아요. 해지할 때 해지했을 때 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요 내용이 있는 것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하는 이렇게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규정이 다 임의 규정인 겁니다.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린 계약자 간의 계약서가 더 우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현재 상법보험편 문제는 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 규정이 어떻게 됐나, 이걸 묻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묻는 그대로 이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당연하게, 뭡니까? 아직도 보장받지 않은 미경과 법률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 조금 전에 문제 풀어봤으면 알지만 없다 이렇게 바꿔놨죠. 그러니까 그게 틀린 지문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법조문이 있는 걸 갖고 문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 법조문만 이렇게 해서 싹 스캔해서 보시면은 이거 막말로 그 앞으로 딱 이제 그 2주 후에 3주 정도 남았나요? 2주 반 정도 후에 이제 시험을 보실 텐데 그럴 때까지는 충분하게 뭡니까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 공부된 내용이 뭡니까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이 법조문만 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임의해제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도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가 뭐죠? 그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죠? 승낙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을 요 때쯤 했다면 그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지를 했을 때는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만약에 보험사가 발생한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떨 때? 예, 그렇죠? 예,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할 이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상 특정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됐습니다. 그죠? 자, 이 특정한 타인이 결국 뭐예요? 피보험자, 그죠? 예, 무조건 넣고 이게 손해보험으로 계약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 그러면 무조건 피보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계약자는 A의 동의, A가 누구예요? 타인이죠.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사고 발생제 임의해지에 뭡니까? 탄소조항 그대로 나온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타인을 보험계약, 타인을 보험계약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는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일 경우에만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증권을 소지해야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옳은 겁니다. 그죠? 법규정 그대로 내용이죠. 예, 맞고요. 2번은 어디가 틀렸나 볼까요? A가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받게 된 의사표시 이걸로 타인을 위한 보험 법규정에서 돼 있죠. 예, 당연히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요. 3번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을 지체했어요. 예, 지체했으면 보험자가 A에게 타인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죠. 그죠? 당연하게 타인한테 야 지금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 못 내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낼 거야 말 거야 이렇게 최고한 상태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요. 이것도 이제 그 뭡니까 보험료 지급과 지체 효과 그 보기 중에서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예, 다 보험계약자가 A를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A 위임을 받아, 위임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쉽게 답을 1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회 때 나온 문제 볼까요? 사례으로 나왔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갑이 을 소유의 농장에, 을 소유니까 을이 뭡니까? 피보험 이익을 갖고 있는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피보험자고, 농장에 대해 을의 허락 없이 을을 피보험자로 해서 A보험사와 하자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요 갑은 누구예요? 계약자가 되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됐을 때 법률 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약 체결 시 A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사항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뭐냐면요. 고기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내일 정도 되면 이제 고지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그 복귀종 그대로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지 않은 복귀종일 뿐이지 앞으로 이 뭐 당연하게 너무나 쉽게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번은요,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는 갑은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뭡니까? 지금 현재 피보험자가 소유권자잖아요. 을이잖아요. 즉, 타인을 위한 보험이죠. 타인을 위한 보험일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보험증권을 소지하거나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해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게 2번을 답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사령이라고 해서 와 이게 어렵네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3번도 그럼 볼까요? 갑이 을의 위임이 없음을 A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제 타인을 위한 복귀정 그거네요. 그쵸? 고지하지 않을 때는 을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항 알지 못하는데 A보험장 대항하지 못한다. 요 그대로 타인을 위한 보험 복귀정 그대로 나왔고요. 4번은 보험계약 당시에 갑 또는 을이 고의 또는 중요한 가치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을 고지를 할 때 요거는 고지 의무 위반 앞으로 이제 배울 내용입니다만은 뭡니까?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할 때 1월 내 계약을 체결하는 3년 안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복귀정이 딱 돼 있어요. 복귀정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도 맞겠습니다. 이거는 고지의무 위반, 그 복귀정에 가서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회 때 나온 거 보험 사고에 관한 설명. 10회 때도 두 문제나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 요래 나왔습니다. 그쵸? 자,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할 수 있는 데는 무효로 한다. 맞고요. 그쵸? 자,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상장비 필요 알지 못한 때는 어떻게 해요? 유효하다. 3명 다 몰랐죠? 예, 당사자 쌍방하고 피보험자 3명 다 몰랐어요. 그럴 때는 유효하다. 맞고요. 자, 3번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도 보험사가 지급했어요. 그러면 그 뭐죠? 그러면서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보험, 그죠?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비가림시설, 해가림시설, 농업시설물 그런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사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복귀정 그대로 맞습니다. 자, 4번은 어디가 틀렸나 볼까요? 보험사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했어요. 미경과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데가 계속 없다라고 하네. 참, 그죠? 너무나도 쉬운 것을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2강을 마쳤고요. 내일부터는 출제 예상 문제 7번부터 10번 그리고 11번부터 13번까지 해가지고 보험계약법 통칙 부규정을 모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